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조선 초, 중기 초반까지 양녕대군에 대한 기록은 개차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세종을 위해서 일부러 세자자리를 넘긴 호남으로 미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읽었던 세종대왕 위인전에도 양녕대군은 그런 나이스가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어떠한 면으로 봐도 커버치기가 힘든 인물입니다. 문장 능력이 좋고 무예 능력이 있다는 기능적인 장점 몇몇 가지를 빼고 행동에 있어서 좋은 면을 찾기란 정말 힘든 캐릭터입니다. 아니 설사 몇몇 좋은 일을 했다 쳐도 그의 다른 행동들은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짓들이었습니다. 비정한 행동에도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었던 태종과 큰 차이가 납니다. 일단 양녕대군이 한 짓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큰아버지인 정종과 관계가 있던 기생 가로채기. 말 그대로 당시 상황이었던 정종의 애첩과 사통을 한 것입니다. 다만 기록에 따라 양녕대군이 먼저고 정종이 나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일단 이건 맛보기로만 두고, 둘째, 종이품 중추원부사 곽선의 첩 어리를 납치해 자신의 애인으로 삼기. 이거 큰 사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관대작의 첩을 건드린 건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반성은커녕 태종에게 아빠도 여러 여자 잘 거느리면서 왜 나는 안 되나는 망언을 던진 것이 양녕입니다. 이 사건으로 태종은 조말생을 불러 한탄하며 비 오듯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셋째, 큰아버지와 고관은 시작이었을 뿐 양녕대군은 자신의 아들의 첩도 빼앗았습니다. 양녕대군의 삼남인 서산군 이회는 아버지인 양녕대군 못지않은 개차반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의 첩을 빼앗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양녕은 그 개차반인 아들의 첩을 빼앗았습니다. 대단한 부자지간이죠. 여튼 그 덕에 이해는 우랍병에 걸렸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양녕은 태종이 자신의 외가인 민씨 집안을 박살낼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태종이 민씨 사형제 중 2명인 민무구, 민무지를 죽이고 얼마 후 원경왕 후에 병문안을 온 남은 민씨인 민무휴, 민무회는 마침 양녕대군을 보고 자신들의 형은 죄가 없었다며 한탄을 하였는데 양녕대군은 이를 냉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어린 시절 자신의 집안에서 키운 양녕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자 민무휴, 민무회는 너무 억울해하며 서운함을 따졌으나 이내 곧 자신들의 행동을 사과했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양녕대군은 이 사건을 꺼내 들어 태종에게 이 둘을 죽여야 한다며 주청을 올렸습니다. 이때 양녕대군의 주청은 자신에게 쏟아진 꼬중 분위기의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 들은 것이기에 너무도 치졸한 행위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수양대군의 입이 된 일입니다. 굳이 세종의 손자인 단종 편을 들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수양대군 세조 역시 세종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왕실의 어른으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를까 굳이 단종을 죽이라는 일에 앞장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종의 죽음을 주청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는 일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앞장섰던 그가 양녕이었습니다. 위의 사건들은 정말 그의 만행 중 일부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쾌나마, 호남아로 포장이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양녕대군의 미화 포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일한 근거가 양녕의 양자가 사양, 양보의 뜻을 뜻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건 당시 누가 봐도 체면을 차려준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조선 중기부터 슬금슬금 양녕대군에 대한 미화가 나오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근거는 없습니다. 선조, 인조 시대를 지나 이 양녕대군 양보설은 마치 사실처럼 취급되어 왔지만 다시금 강조하건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이 주장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각자의 뇌피셜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새로운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록된 팩트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